20년 동안 매일 욕먹고 짓밟히면서도 단 한 번도 반항하지 않은 남자. 하지만 그가 약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 한 장의 계약서가 모든 걸 뒤집는 순간 갑질 사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20년을 기다린 한 사람의 조용한 복수에 관한 것입니다. 약한 척했던 그 사람이 정말 뭐라도 되는 건지 혹시 알고 싶으신가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되거든요. 윤호는 38살입니다. 낡은 건설사무소에서 일하는 평범한 노동자처럼 보여요. 남루한 옷, 먼지 묻은 얼굴, 피곤해 보이는 눈빛. 하지만 그 속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뭔가를 기다리는 침착함이 담겨 있었어요. 윤호의 통장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토지대장 한 장이었어요. 그것도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된 토지대장입니다. 20년 전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기신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땅 한 필지. 지금은 활용할 수 없었지만 윤호는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 땅이 빛을 볼 날이 올 것이라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언젠가는 이 땅이 너한테 엄청난 것을 가져다 줄 거야. 그 말씀이 윤호의 가슴에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20년이 정말 오래였어요. 정말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기다렸습니다. 누나 정미는 이 모든 것을 관리해왔습니다. 임대계약서, 지적도, 계약 만료일까지. 정미의 손에는 항상 파일 한 개가 들려 있었어요. 그 파일 안에는 20년간의 모든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날짜, 시간, 계약 내용, 만료 예정일까지 모든 것이요. 정미는 자주 윤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어. 3개월이면 모든 게 끝나. 그럴 때마다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눈빛은 확실했습니다. 기다림의 눈빛이 아니라 확신의 눈빛이었어요. 마치 자신의 계획이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듯한 눈빛 말이에요. 아침 8시 건설사무소가 열렸습니다. 조용한 사무소 안으로 갑자기 목소리가 울렸어요. 백 사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백 사장은 이 건설사의 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윤호의 땅을 20년간 임대해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백 사장은 그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도움이 될 만한 땅이 있어서 빌려 쓰는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땅의 주인이라는 존재 자체를 무시했습니다. 백 사장은 자신이 더 강하고 더 위에 있다고 믿었어요. 돈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백 사장의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백 사장의 외침이 또 들렸습니다. 윤호, 이 한심한 놈. 어제 공사는 뭐 했어? 사무실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일하던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백 사장이 화낸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는 뜻이었거든요. 그것도 깊은 상처를 말이에요. 윤호는 서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느리게, 매우 조심스럽게요. 마치 정말 두려운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연기였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한 연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연기도 이제 거의 끝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하고 윤호가 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있었어요. 정말 그 찰나의 순간 말입니다. 윤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불과 0.5초 정도만 말이에요. 두려움이 모두 사라졌어요. 대신 차갑고 담담한 눈빛이 드러났습니다. 얼음처럼 냉정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뭔가가 있었어요. 경멸이었습니다. 연민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고 오직 경멸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백 사장을 보는 게 아니라 죽은 것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그 직후 다시 두려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백 사장은 당연히 몰랐습니다. 다른 직원들도요. 그 순간은 매일 반복됐습니다. 백 사장이 윤호를 욕할 때마다 그 찰나의 얼음 같은 눈빛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다시 숨겨졌습니다. 마치 연기하듯이요. 마치 수십 년을 무대에서 보낸 배우처럼요. 윤호는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를. 계약서 한 장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개발구역이 풀릴 때까지, 임대 계약이 끝날 때까지, 그 순간까지만 말이에요. 그동안 윤호는 기다렸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차분하게요. 시간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20년 전이었습니다. 윤호는 18살이었어요.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누나 정미는 이미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리빙룸이었어요. 아버지가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어머니는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가족 모두 그 시간이 얼마나 남지 않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 순간을 함께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윤호를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윤호, 나와 앉아라. 윤호가 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더 약해졌어요. 아버지가 너에게 남겨줄 게 뭐가 있을까? 빚만 많아. 사업도 실패했고 집도 담보로 나갔어. 정민은 이미 번 돈으로 자기 생활을 챙기고 있고 너는? 너한테 뭘 남겨줄 수 있을까?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미안함이었어요. 자식에게 못해준 것에 대한 미안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어요. 아버지는 한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토지 증서였습니다. 이거다. 이게 아버지가 남길 수 있는 모든 거야. 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확실했습니다. 이 땅을 봐. 지금은 개발구역이라 아무 소용이 없어. 하지만 언젠가는 달라질 거야. 이 땅이 빛을 볼 날이 꼭 올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 절대로 이 땅을 팔지 말고. 이건 너한테서 누구도 가져가면 안 돼. 아버지는 그 종이를 윤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하지만 곧 차가워질 것 같은 손이었습니다. 기다려, 윤호. 너는 기다려라. 그것이 너를 구할 거야. 아버지의 말이 윤호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깊게, 정말 깊게요. 윤호는 그 종이를 들고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윤호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우리 윤호, 잘할 수 있어. 넌 잘할 수 있어. 정민은 벽 옆에서 조용히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땅이 윤호를 구할 것이라는 생각을 말이에요. 아버지는 1년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다음에 따라가셨습니다. 윤호는 20살이 되었어요. 정민은 30살이 되었습니다. 두 형제자매는 남겨진 토지 증서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윤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 땅을 관리할게. 넌 그냥 기다려. 언젠가 필요한 순간이 올 거야. 그때까지 이 땅이 우리 손에 있다는 것만 기억해. 정민은 모든 서류를 챙겼어요. 토지대장, 지적도, 모든 것을요. 그 이후 정민은 20년을 그 파일과 함께 살았습니다. 매년 토지세를 내고 서류를 정리하고 이 땅에 무슨 변화가 있는지 주시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민은 그야말로 최고의 관리자였습니다.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년이 되었을 때였어요.
윤호는 건설사에 취직했습니다. 평범한 노동자로서의 삶이 시작된 거죠. 일하고, 월급 받고, 다시 일하고, 그런 반복 속에서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건설사 담당자가 윤호를 찾아왔어요. 윤호야, 너 있잖아. 너 소유 땅에 공장을 짓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대. 임대를 하고 싶댔어. 윤호는 놀랐어요. 아버지가 남긴 그 땅을 누군가 필요로 하다니요. 그 사람이 백 사장이었습니다. 백 사장은 제조업을 하고 있었어요. 작은 공장에서 시작했지만 더 큰 공장을 원했습니다. 윤호의 그 개발구역 땅이 눈에 들었습니다. 좋은 위치였으니까요. 백 사장이 윤호를 찾아왔어요.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이미 계약이 된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이 땅을 임대해주면 좋겠는데 임대료를 줄 테니까. 백 사장의 목소리는 명령조였어요. 제안이 아니라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윤호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어요. 언젠가는 이 땅이 너한테 엄청난 것을 가져다 줄 거야. 지금이 그날은 아니었어요. 개발구역은 여전히 묶여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임대는 가능했습니다. 윤호는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다만 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임대 기간은 20년, 그리고 20년 후에는 반드시 명도해야 합니다. 백 사장은 웃음을 지었어요. 20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개발구역 땅에서 20년이면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요. 누나 정미가 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조건을 명확하게 적었어요. 날짜도 임대료도 명도 조건도요. 그리고 공증까지 받았어요. 백 사장은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이 뭐였는지 모른 채로요. 그것이 그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백 사장은 자신의 사업이 커질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윤호 같은 하찮은 존재가 뭘 하는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알고 있었어요. 정미도 알고 있었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뭐인지, 그리고 20년 후에 뭐가 일어날 건지를요. 윤호는 그 서류를 소중하게 보관했어요. 정미와 함께 관리했습니다. 매년, 매달, 매주마다 확인했어요. 마치 귀중한 보석을 다루듯이요. 하지만 이것은 보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미래였어요. 시간이 흐릅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백 사장은 이 공장에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어요.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개발구역에 지정되어 있긴 했지만 지금 당장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백 사장은 사람이 변했습니다. 더 오만해졌어요. 더 무례해졌습니다. 더 잔인해졌습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그의 성격은 더 나빠졌어요. 마치 악마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것처럼요. 윤호는 여전히 같은 건설사에서 일했습니다. 어쩌다 백 사장의 공사를 돕게 됐어요. 공장 증축 작업이었습니다. 윤호는 이 공사를 완벽하게 완료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때에 정확하게요. 백 사장은 윤호에게 공사비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공사 완료 후 3일 이내에 주겠다. 백 사장의 약속이었어요. 하지만 약속은 약속일 뿐이었습니다. 공사는 완료됐습니다. 윤호는 공사비를 청구했어요. 백 사장은 먹통이 됐습니다. 3일은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1개월이 지났어요. 윤호는 다시 청구했습니다. 계속 청구했어요. 10번, 20번, 30번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백 사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니, 대답을 했습니다. 화내면서요. 백 사장은 화냈습니다. 야, 이놈이 뭐라고 하는 거야? 공사비는 나중에 주는 거 아냐? 개발도 안 된 형편없는 땅이나 가지고 있을 놈이 뭔 잔소리를 해. 윤호에게 쏟아지는 폭언이었어요. 윤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미에게 전화했어요. 누나, 계약서가 있어?
정민은 말했습니다. 있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아직 10년이 남았어. 그냥 참자. 윤호는 다시 참았습니다. 더 시간이 지났습니다. 15년이 되었어요. 백 사장은 더 이상 윤호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노동력이었어요. 그것도 가장 싼 값에 쓸 수 있는 노동력이었습니다. 윤호를 보면 먼저 욕했습니다. 야, 이 한심한 놈아. 오늘 공사는 뭐하냐? 당장 시작해. 윤호는 대답했어요. 준비 중입니다, 사장님. 백 사장은 화냈습니다. 준비 중이라니? 뭔 소리야? 동료들은 윤호를 안쓰러워했습니다. 한 동료는 윤호에게 물었어요. 윤호, 넌 왜 그래? 왜 저 사람 밑에서 일해? 다른 데 가지. 윤호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할 수 없지 뭐.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뭔가가 있었어요. 윤호는 백 사장의 갑질을 다 기록했습니다. 언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정미와 함께 기록했어요. 증거로 남겼습니다. 사진도 찍었습니다. 음성도 녹음했습니다. 모든 것이 보관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윤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아직 5년이 남았으니까요. 계약은 2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5년이었어요. 5년. 단 5년만 더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시청의 이 과장이 윤호를 찾아왔습니다. 이 과장은 윤호의 대학 동창이었어요.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였습니다. 이 과장은 뭔가를 알고 있었어요. 이 과장은 윤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매우 낮았어요. 윤호, 거의 다 됐다. 개발구역 최종 확정이 이번 달 말이야. 그러니까 준비 잘해.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고맙다. 정민은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토지대장, 임대계약서, 공증서, 백 사장의 갑질 기록, 그리고 법무법인까지 이미 대기 중이었어요. 모든 것이 준비됐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18년이 되었어요. 어느 날 뉴스가 나왔습니다. 도시개발 계획 변경이었습니다. 그 지역이 개발구역에서 풀린다는 뉴스였어요. 앞으로 2년 안에 상업지구로 변경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백 사장은 TV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공장이 있는 지역인지 알 수 없었어요. 지역명이 모호했거든요. 백 사장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직 2년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시청에는 이미 상세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누구의 땅이 풀리는지 모두 기록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은 윤호였습니다. 정민은 모든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계약 만료일, 개발구역 풀림의 시간, 보상금 지급 시기, 모든 것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마치 신이 계획한 것처럼요. 2년이 남았습니다. 임대 계약은 20년이었어요. 개발구역도 2년 안에 풀려요. 모든 것이 윤호의 손에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백 사장은 여전히 몰랐어요.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19년이 되었어요. 이제 1년만 남았습니다. 계약 만료까지 1년, 개발구역 풀림까지 1년, 모든 것이 준비됐습니다. 백 사장은 여전히 모르고 있었어요. 여전히 윤호를 욕했습니다. 여전히 갑질을 했어요. 마지막이라는 것도 모른 채로요. 이 모든 것이 끝이 난다는 것을요. 하지만 윤호는 다르게 보였어요. 눈빛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마치 시간이 정해진 사람처럼 말이에요. 마치 자신의 승리를 이미 경험한 사람처럼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계약 만료일이었어요. 오전 10시였습니다. 윤호는 봉투를 들고 건설사무소에 들어갔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시청의 공식 공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호는 백 사장 앞에 봉투를 내밀었어요. 20년 임대계약이 오늘 종료됐습니다.
개발구역 풀림으로 인한 보상금도 나왔습니다. 공장을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백 사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미납 임대료, 철거 비용, 보상금, 모든 것이 법무법인을 통해 청구될 것이었습니다. 조용한 윤호의 경멸 어린 눈빛, 그것이 백 사장이 마지막으로 본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입니다. 윤호는 개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미납 임대료도 회수했어요. 철거비까지 포함하면 꽤 큰 돈이었습니다. 백 사장은 어디로 갔을까요? 누군가는 그가 다른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고 누군가는 빚더미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윤호가 보여준 건 단 하나입니다. 약한 척하는 것과 진짜 약한 것은 다르다는 거. 기다리는 것과 준비하는 것도 다르다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복수는 큰 목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조용한 문서 한 장으로 한다는 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감정, 조용한 복수. 윤호의 이야기였습니다. 즐거우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